오늘은 미국 국채 ETF 전반을 다룹니다.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뉘는 국채 ETF가 실제로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금리 환경에서 어느 ETF가 가장 효율적인 포지션인지를 수치 중심으로 짚겠습니다. 채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역관계, 듀레이션, 그리고 볼록성입니다. 먼저 역관계.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이 더 높은 쿠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채권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기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이 민감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마더파이드 듀레이션입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가격 변화율은 듀레이션의 금리 변화를 곱하고 부호를 반대로 취한 값입니다. IF의 듀레이션이 7년이면 금리가 0.5% 오를 때 가격은 약 3.5% 내립니다. 세 번째는 볼록성입니다. 실제 가격 변화는 이 선형 공식보다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금리가 내릴 때는 예상보다 더 오르고 오를 때는 예상보다 덜 내립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이 효과도 커집니다. 하단의 만기 구간 분류를 보면 오늘 다루는 ETF들이 스펙트럼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단기채 대표는 SHY와 II입니다. SHY는 만기 1에서 3년, 듀레이션 1.6년입니다. 듀레이션이 이렇게 짧으면 금리가 1% 올라도 가격 손실이 고작 1.6%에 그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도 자본 차익은 거의 없습니다. ETF의 수익은 사실상 이자 수익이 전부입니다. 현재 3.66% 수준이고 AUM은 250억 달러 규모입니다. IEI는 3에서 7년 구간으로 듀레이션 4.3년입니다. SHY보다 이자 수익이 높고 금리 인하 시 자본 차익도 일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SHY보다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큽니다. 하단의 핵심 메시지를 주목하십시오. 단기채는 금리 재인상 시나리오에서 유일하게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방향성에 확신이 없을 때 이 구간에 머물면서 이자를 받으며 대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IF는 7에서 10년 구간에 집중된 ETF로 듀레이션이 7년입니다. AUM 410억 달러로 국채 ETF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다만 운용 보수가 0.15%로 경쟁 상품 대비 높습니다. VGIT는 뱅가드 3에서 10년 전체를 담은 ETF입니다. 듀레이션이 4.9년으로 IEF보다 낮아 방어적이고 운용 보수가 0.04%로 훨씬 저렴합니다. AUM은 430억 달러로 IEF를 앞섭니다. SCHR은 VGIT와 동일한 지수를 추정하면서 운용 보수가 0.03%입니다. 사실상 동일 상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단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면 듀레이션이 높은 IEF가 유리하고 방향성이 불분명한 구간에서 비용 효율을 따진다면 VGIT 또는 SCHR이 합리적입니다. 장기채의 양 극단은 TLT와 EDV입니다. TLT는 20년 이상 국채를 담은 ETF로 듀레이션 16.5년입니다. 금리 1% 하락 시 가격이 약 16.5% 오릅니다. AUM은 500억 달러를 넘는 대형 ETF이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금리 급등기에 최대 낙폭이 46%에 달했습니다. 방향성 베팅이 맞으면 크게 벌고 틀리면 크게 잃는 구조입니다. EDV는 이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20에서 30년 만기의 스트립스 즉 제로 쿠폰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폰이 없으니 만기까지 현금 흐름이 전혀 없고 그 결과 듀레이션이 만기에 거의 근접한 24년이 됩니다. 하단의 설명이 핵심입니다. TLT는 쿠폰이 있어서 중간에 현금을 받습니다. 그만큼 평균 회수 기간이 줄어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짧아집니다. EDV는 쿠폰이 없으니 만기까지 전액이 묶입니다. EDV의 배당금은 채권 수익률만큼 상승한 상품을 매도한 차익으로 지급됩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동일한 20년 이상 만기에서도 TLT와 EDV의 듀레이션을 7년 이상 차이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SHY부터 EDV까지 9개 ETF를 듀레이션 순으로 정렬한 것입니다. 막대 길이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SHY 1.6년에서 EDV 24년까지 같은 미국 국채를 담은 ETF이지만 금리 민감도는 15배 차이가 납니다. 금리 1% 손실열을 보십시오. SHY는 1.6% 손실이지만 EDV는 24% 손실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1% 내리면 EDV는 24% 이익입니다. 운용 보수열도 주목할 만합니다. SCHR 0.03%, VGLT 0.03%가 가장 저렴하고 IEF와 TLT는 0.15%입니다. 같은 방향 포지션이라면 비용이 낮은 상품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1만 불을 투자했을 때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손익을 정리한 표입니다. 금리가 100bp 즉 1% 내리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SHY는 160불입니다. IEF는 700불, TLT는 1650불, EDV는 2400불입니다. 같은 방향 베팅이라도 어느 ETF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15배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금리가 100bp 오르면 EDV는 2400불을 잃습니다. 하단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유가 하락이 연준 인하로 연결되기까지 6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금리가 일시 상승하면 EDV는 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VGIT나 단기채 비중을 유지하며 대기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금리 사이클을 5국면으로 나눈 전략 매트릭스입니다. 첫 번째, 현재 국면인 금리 인상기 및 동결 구간에서는 SHY와 II가 권장됩니다. 듀레이션을 최소화하고 이자 수익을 받으며 대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금리 고점 전후 구간에서는 VGIT와 IEF 비중을 확대합니다. CPI 둔화 신호가 확인되고 인하 가능성이 부상하는 시점입니다. 확신의 강도에 따라 듀레이션을 조금씩 늘려가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기가 본격화되면 TLT와 EDV로 전환합니다. 오늘 자료에서 다루는 유가 하락 베팅 시나리오가 바로 이 국면을 노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 침체나 시장 위기 상황에서는 IEF와 TLT의 혼합 보유가 주식 포트폴리오 해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는 환경에서는 일반 국채보다 물가 연동체인 TIPS를 우선하고 국채는 단기만 보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듀레이션이 전부입니다. 채권 ETF 선택의 기준은 듀레이션 하나입니다. 확신의 크기만큼 듀레이션을 배분하십시오. 둘째, 비용을 최적화하십시오. 동일 구간에서는 비용이 낮은 ETF가 장기적으로 우위입니다. 방향성 없이 보유할 것이라면 SCHR 또는 VGIT를 선택하십시오. 셋째, EDV의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제로 쿠폰 구조가 듀레이션을 만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리스크도 최대입니다. 넷째, 유가 하락 베팅의 전달 경로는 단계적입니다. 타이밍 리스크가 존재하고 코어 CPI가 핵심 관찰 변수입니다. 다섯째,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십시오. WTI 유가, 코어 CPI, FOMC 성명 10년 2년 스프레드가 핵심 지표입니다. 이란 리스크로 유가가 반등하면 시나리오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